그러면 이 잘못된 관점들의 사례들, 서술 사례들을 몇 가지 예로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체로 이 논문들은 집에 가서 가셔서 잘 읽어보시기로 하고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종의 한국사 교과서들은 예외 없이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지도자인 이승만이 참여했거나 주도한 애국 민권 독립운동을 서술하지 않거나 서술할 경우에는 이승만이 참여 주도한 사실을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빼버리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말기의 성각적 애국 민권 계몽운동인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운동 등을 서술함에 있어서 이승만이 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투옥되어 고초를 겪은 사실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 뿌리, 사상적 뿌리는 독립협회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적 연결을 보더라도 그 독립협회 활동을 했던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의 건국 주도 세력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독립협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승만 박사의 활동을 서술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항상 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직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됐던 미주지역 동포들의 독립촉구대회와 행진을 소개하면서 그 주도자 2인 중 한 사람이 이승만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재필만 언급하고 때로는 둘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한민족 대회는 먼저 그것을 그런 것을 하자라고 했던 분이 누구냐? 이승만 박사입니다. 서재필 박사는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것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것을 앞장서 주동한 사람은 이승만 박사라고 한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런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920년대, 30년대 해외 각지의 다양한 세력의 독립운동을 소개하면서도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관련 활동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미국의 워싱턴에서 활동했던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활동들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언급하면 극히 소략하게 간단히 말만 하고 이승만 박사가 주도해서 했다, 그런 말이 없이 그 구미위원부가 있었다라고만 그냥 지나쳐갑니다. 또 2차 대전 발발 후에 미주 동포들의 독립운동을 서술함에 있어서도 이승만의 활동을 언급하지 않고 일부 교과서는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의 단체들의 활동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승만 박사는 뭐냐? 한말에서부터 대한제국 말에서부터 무슨 활동한 바가 없고 그저 일제 시기에 독립운동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해방이 되자 온 빈둥빈둥 놀다가 미국에서 놀다가 온 그런 사람처럼 피교육자들에게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유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0월에 귀국한 직후에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만드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독립촉성 중앙회의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언급할 때도 명칭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는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좌우 중도 세력이 모두 다 진심으로 이름을 도용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실질적으로 참가한 최초의 조직이자 마지막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건준이나 조선인민공화국은 거기에 그 사람 우익이 참여했다고 말하는데 우익은 전부 다 이름만 도용되었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독촉중앙협의회는 처음으로
우익도 참여하고 중도 세력도 참여하고 좌익 세력도 참여했습니다. 박은영까지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최초로 형성된 민족통일전선단체로서 통일전선단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건국의 실질적인 뿌리는, 정신적인 뿌리는 독립협회에서부터 있지만 실질적인 뿌리는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직적인 뿌리는 거기서부터 발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중요한, 대한민국 관련해서 중요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한 걸로 넘어가고, 대한민국 건국에 방해를 주는 세력들이 만들었던 조직,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조선인민공화국, 그런 것은 우익은 전혀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좌우 중도가 다 참가한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 기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해야 할 것은 서술해야 할 것은 서술하지 않고 서술 안 해야 할 것들은 자세히 서술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한국사 교과서들은 예 없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6개가 다 한반도의 비공산적 통일국가 건국 및 대한민국 건국 유지 발전을 방해한 세력들의 방해 책동들에 대해서는 서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방해 책동을 하는 세력들과 싸움 끝에 된 것인데, 이 방해 책동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20년대에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세계 공산화를 목표로 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마치 피압박 민족들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한 것처럼 공산화가 목적인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3년에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회를 서술함에 있어서 그것이 소련 공산당이 제공한 공작금을 가지고 개최된 대회이고, 공산당이, 조선공산당 세력들이 임시정부 와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음모 속에서 개최된 대회라는 것을 일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회 그러면 민족 대표들이 다 모여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그런 긍정적인 걸로 생각하도록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1920년대 말에 신간에 관련에 관해서 후반부의 신간에 관련에 대해서 서술함에 있어서 공산당이 그 신간의 조직과 관련해서 공산당이 코민테르의 지침에 따라서 신간의 결성을 먼저 발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신간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하자 신간회를 깨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전술의 하나인데 그런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간회는 아주 좋은 측면만 알게 되고, 신간회에 불참했다든지 신간회에 비판, 공산당의 조작된 준동 때문에 신간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은 나쁜 사람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간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신간회와 관련된 공산당의 책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으면 신간회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하에 노동자 농민운동과 공산주의자들 간의 연결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제하에 노동자 농민운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공산주의자들하고 상관없는 노동자 농민운동이 이게 이제 해방 후에 또 여러 가지 폭동들과 연결된 조직적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산당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하게 되면 해방 후에 노동자 농민들의 파업이나 폭동이 공산주의 세력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에 미소군이 남북한을 분할 점령 후에
북한에 진주하자마자 맨 먼저 38선 지역부터 점령을 하고서 38선을 봉쇄한 사실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함에 있어서 38선 지역부터 먼저 점령을 하고 그것을 봉쇄했다는 사실은 한반도 분단과 관련해서 매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걸 언급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러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대충 미국 38선을 그은 미국에 있다? 안 그러면 미국과 소련 다 같이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38선을 봉쇄해버리는데 분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출범 때 조선 공산당이 북조선 민주기지론을 정립했습니다. 이 북조선 민주기지론이라는 것은 조선 공산당 또는 공산주의 세력의 한민족 문제에 대한 전략적 원칙입니다. 북조선 민주기지론을 언급하지 않으면 조선 공산당 또는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대해서 46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해서 서술함에 있어서 북조선 민주기지론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언급해야 할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정도로 마치고 사실과 맞지 않은 오류, 사실 왜곡을 담는 서술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